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무리, 신동숙 옮김. 음식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평생에 걸쳐서 60톤의 음식이 소화관을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박테리아에게도 먹이게 된다. 섬유질 속의 프리바이오틱 식품은 박테리아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건강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박테리아를 몸의 생태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쉽게는 널리 알려진 발효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8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바이오틱 인체에 이로운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는 식품이다. 그 밖에 장의 환경을 조절해서 일부 박테리아가 더 쉽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식품도 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몸에 들이며 심지어 친구와 가족들과 박테리아를 교환하기도 하는데, 그런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가 된다. 키스를 할 때도 많게는 8,000마리가 몸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음식을 섭취할 때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박테리아의 좋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이다. 요구르트, 사워크라우트, 김치, 치즈 같은 프로바이오틱 식품에는 생균이 들어있어서 각각의 식품에 든 박테리아들이 몸속 생태계로 들어온다. 이런 효과가 잘 드러나는 예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톡 쏘는 맛이 나는 유명한 프랑스 치즈인 카망베르 치즈를 들 수 있다. 카망베르 치즈의 효과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와 파리 데카르트 대학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에서 잘 드러났다. 연구원들은 실험에 지원한 건강한 성인 12명에게 카망베르 치즈 덩어리를 주사위만한 크기로 잘라서 한 번에 3조각씩 4주 동안 하루에 2차례씩 먹게 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2번 실험이 끝나고 한 달 뒤에 한 번 지원자들의 대변 시를 채취했다. 분석 결과 여러 주목할 만한 유기체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인체에서 보통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은 카망베르 치즈를 맨 처음 만들었던 문화권에 존재하는 게오트리콤 칸디둠이라는 박테리아였다. 이를 통해서 치즈에서 시작된 유기체가 장까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치즈 발효제로 쓰이는 유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라는 박테리아도 대변 시로에서 검출되었다. 그리고 카망베르 치즈를 날마다 섭취할 경우에 카망베르 치즈의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박테리아 수가 늘어났다. 즉 치즈를 섭취하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장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본래 장에 있던 박테리아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에 있는 건강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비소화성 식품이다. 프리바이오틱스 자체는 미생물이 아니지만 박테리아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한 장 박테리아의 기능을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대사산물을 생성하거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로 미생물들에 의해 분해되어서 많은 이로운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 식품과 프리바이오틱 식품에 관해서는 2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에 유리하게 장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친다. 장에 거주하는 박테리아 종자들은 서로 겨루는 운동팀에 비유할 수 있다. 박테리아 종들은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훈련하고 각자의 능력을 시험할 준비를 한다. 어떤 종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그 박테리아 종이 다른 종들을 능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셈이어서 그 박테리아가 경쟁 우위를 얻게 된다. 연구원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영양의 하위 분야가
있으며 식품에 포함된 당, 지방, 섬유소의 비율이 장에 어떤 박테리아가 우위를 점유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환경에서의 작은 변화들도 특정 박테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떤 박테리아는 장의 내벽을 뒤덮은 점액층에 산다. 점액에는 계를 생성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점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탄수화물은 장 박테리아의 대사 작용에도 활용이 된다. 몇몇 식품들은 점액층에 영향을 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이 박테리아들을 돕는다. 아카만시아는 장 점액층에 살면서 번성하는 건강에 이롭고 중요한 박테리아 중에 하나다. 크랜베리나 석류처럼 장의 점액질을 늘리는 식품을 먹으면 아카만시아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품들은 2부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세대, 몸속 박테리아가 건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방식이 대물림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장의 박테리아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더 건강해진다. 하지만 음식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연구하는 스탠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의 과학자들은 식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일부 장 박테리아가 멸종하도록 몰아가서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과학자들은 무균생제에 건강한 인간의 몸에서 채취한 장 박테리아를 이식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에 지원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실험지의 장에 집어넣어서 박테리아가 쥐를 숙주로 삼아 건강한 인간의 장에서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도록 유도한 것이다. 한 실험에서 실험지 집단의 식단을 저지방 고섬유질 식단, 인간과 박테리아 양쪽 모두의 건강에 이로운 채식 위주 식단과 비슷한 것에서 건강에 나쁜 고지방 저섬유질 식단으로 바꾼 뒤 7주간 지켜보았다. 이와 같은 식단의 변화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애초에 건강한 실험 참가자의 분변에 있었던 다양한 박테리아들의 무려 60%가 건강에 나쁜 식단으로 바꾼 뒤에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과학자들이 실험지들에게 다시 건강한 채식 식단을 공급하자 감소했던 박테리아의 30%만이 예전 수치로 회복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가 길게는 15주 동안 바뀐 상태 그대로 유지됐다. 과학자들은 일부 건강한 박테리아는 회복력이 있어서 음식으로 인한 손상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박테리아들도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들은 이런 지속적인 손상을 식단 변화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남긴 상흔으로 지칭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그 실험치들을 분식시키고 각 세대 구성원들을 고지방 저섬유소 서구식 식단에 노출시키면서 지켜본 결과 마이크로바이옴 상흔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커졌다. 실험지들의 후손으로 한 세대씩 내려갈 때마다 건강한 인간에게서 얻어온 박테리아들이 지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갈수록 많이 사라졌다. 4대선까지 내려왔을 무렵에는 최초의 세대였던 건강한 지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있었지만 후손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종족을 감춘 박테리아들이 72%나 되었다. 몸에 나쁜 고지방 저섬유소 식단을 동일하게 유지한 후손들이 건강에 유익한 장 미생물을 영구적으로 제거해버린 것이다. 그런 유익한 미생물들은 멸종했으나 나중에 채식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와도 재생되지 않았다. 심지어 단기적으로도 건강에 나쁜 식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상흔을 남기며 그런 상흔은 건강한 식단으로 바뀐 뒤에도 회복되기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흔은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건강 방어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식단은 결국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고
줄기세포 기능을 파괴하고 몸이 DNA를 보호하기 더 힘들게 만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박테리아들 중에는 암과 간염에 대응하는 면역방어체계를 활성화하거나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서 장에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방지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5장의 면역체계에 관해 논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비록 현대 문명이 20세기 대부분의 시기를 미생물에 의한 질병에서 맞서면서 보냈지만 어쩌면 우리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질병에 맞설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보스턴의 미트에서 비교의학의 학부를 이끄는 수전 오드먼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매년 열리는 상처 치유학회의 공동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녀를 학회에 초청해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박테리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드먼은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상처 치유 속도를 높이는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나는 그 강연 내용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일부 요구르트와 건강보조제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이다. 그녀는 실험지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포함된 식수를 마신 쥐들이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나중에 어드먼과 나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치유기관을 단축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섭취하면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혈관 신생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건강방어 체계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연결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상처 치유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실험지를 이용한 연구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복부 지방과 비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심지어 포테이토 칩 같은 정크푸드를 먹은 상태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머리카락을 두껍고 유린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톤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대장과 이왕에서 종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만든 역할을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실험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만든 식수를 마시는 수컷 쥐는 고환의 크기가 커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겸이 빈도가 높아졌다. 정말로 놀라운 결과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뇌를 자극해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점이다. 옥시토신은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할 때, 친한 우정을 느낄 때, 키스를 할 때, 모유 수유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낄 때에 뇌에서 분비되는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 있는 신경화학 물질이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에 관한 심도 있는 이 연구는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뉴욕타임스의 미생물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그 작용과 잠재적인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챙겨 먹을 가치가 있는 미생물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붕괴. 디스바이오시스란 박테리아와 생태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서 당뇨, 비만, 자폐,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결장염, 과민성 장증후군, 암, 전식, 건선,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죽상 동맥경화증, 신부전, 셀리악병, 간질환, 만성피로 증후군, 치아 우식증, 조현병, 우울증 같은 다양한 병과 관련이 있는 장박테리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각 질병을 유발하는 정확한 미생물의 유형이나 미생물 불균형의 메커니즘, 그런 상태가 원인인지 아닌지 결과인지에 관해서는 이 분야 유망한 과학자들의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때 치약, 비누, 세제를 비롯한 2천여 가지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지금 사용이 금지된 항균 화학물질 트리클로산은 이와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지장을 주고 대장염 발생률을 높이며 실험지 연구에서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공학 업계도 마이크로바이옴의 힘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 중이다.
본전 미생물군 이식시설은 디스바이오시스가 발생해서 장박테리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사람에게 건강한 기증자의 분변에서 채취한 유익한 장박테리아를 이식하는 시설이다. 이 치료법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필리스균 감염 환자를 치료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항생제 투여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된다. 물론 클로스트리디움 디필리스균에 감염됐을 때에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더 많이 투여하는 것이 기본 대응법이지만 많게는 환자의 60%에서 감염이 재발이 된다. 그런 경우 의사들은 본전 미생물군 이식을 활용한다. 건강한 기증자에게서 채취한 대변을 물과 섞은 뒤에 대장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장 내부 전체에 살포한다. 비록 시술 방식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치료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 한 차례의 시술로 병이 치유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본전 미생물군 이식이 재발성 요로 감염, 만성 변비, 당뇨병, 궤양성 대장염,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건강 고조제들은 건강한 박테리아를 손쉽게 체내로 들일 수 있다고 홍보한다. 젖산균과 피도수균 같은 성분이 든 프로바이오틱스 상품은 마트나 약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시판 중인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상품이 그다지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연식품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다. 가령 요구르트, 발효 음식, 일부 음료에는 박테리아가 가득하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이크로바이옴 방어 체계에 일상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천식, 셀리악병, 우울증, 식도암, 담낭암, 심부전, 간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주요 박테리아는 박테리오데스, 짧은 사슬, 프로미큐티스, 프로테오박테리아, 액티노박테리아, 베르코미크로비아, 이런 것들이 주목할 만한 유익 박테리아, 아카만시아, 박토리데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 프로바이오틱으로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해로운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히스톨리타금, 이런 것들은 유해한 장애 투과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해로운 것들을 제거한 미생물군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효소, 발효, 또 식초에 좋은 효소, 유익균을 많이 한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제품에 아주 수준 높은 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